요즘에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MG 손해보험 청산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거 기사를 보자마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MG 손해보험이라는 거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크게 불안해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은 MG 손해보험 하면 새마을금고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MG 손해보험하고 새마을금고는 관련이 거의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그 근무할 당시 한 10여 년 전에도 그 새마을금고에서 그린화재라는 그 자동차 보험 실손 이 그린화재를 인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MG 손해보험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명칭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MG 손해보험은 제가 다닐 당시에도 별개로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회사하고는 새마을금고하고는 아예 별개로 운영이 됐었고 그 당시에 새마을금고가 대주주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분 정리가 중간에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표만 MG 손해보험으로 운영이 됐던 거예요. 만약에 새마을금고에다 내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새마을금고 보험은 새마을금고에서 다 가입한 보험은 MG 손해보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새마을금고 보험이고요. MG 손해보험 회사에 있는 MG 손해보험의 전화 콜센터를 통해서 가입을 했다거나 이전에 그린화재 보험을 가입을 했었는데 이게 MG 손해보험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그거에 넘어갔다거나 그런 경우 빼고는 새마을금고에서 가입한 보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보험업법 173조 2항에 따르면 만약에 보험회사가 파산을 한다, 손해를 많이 봐서 매각이 된다, 청산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게 돼 있습니다. 가교보험사라는 거는 아직 보험사가 인수할 곳이 안 나타났어. 그러면 일단은 임시적으로 설립을 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피해 보지 않게 내가 계약한 보험을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나서 인수할 보험사가 나타나면 그대로 계약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권리가 변하지 않고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사가 있죠. 성남 모 새마을금고에서 1,800억대 손해를 보게 됐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기사도 제가 찾아봤어요. 성남의 모 새마을금고,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예금이나 적금, 일반 은행권 설명드릴 때 항상 뭘 설명드리나요? 경영공시를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 신협, 1금융권은 통합이죠. 그런데 2금융권은 통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개별 법인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치킨집을 하나 프랜차이즈로 차렸다. 그러면은 A 지점에 있는 치킨집이 너무 장사가 잘 되는데 B 지점에 있는 치킨집은 쫄딱 망했어. 어떤 사고 횡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알바생이. 그러면 이 B 지점에 있는 치킨집이 망하는 거지. A 지점의 치킨집이 망하나요? 영향이 있나요? 없죠. 그처럼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법인별로 각각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익, 손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봐야 되냐?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경영공시를 봐야 되고 경영공시 중에서 연체율이 높은 곳들을 피하고 그리고 유동성이 너무 낮은 곳들을 피하셔야 된다. 그리고 손해를 보는 그 지점이 있다면, 은행이 있다면 거긴 또 피하셔야 돼요.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곳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시하는 게 뭐죠? 경영평가 등급을 매기잖아요. 제가 경영평가 몇 등급을 소개를 해드리죠? 항상 2등급, 1등급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새마을금고 관련된 기사들 추천해드린 곳이 있나 다 찾아봤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특정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거를 보고 가입을 하시면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설령 파산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 한도 내에서 제가 예금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올해 1억으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게 언제부터냐? 9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예금자 보호가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내가 뭐 새마을금고 지금 넣었는데 나 불안해서 어떡하지? 굳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법인별로잖아요. 각각 보호가 되잖아요. A 새마을금고, B 새마을금고, C 새마을금고 각각 5천만 원씩 지금 보호가 되고 9월 달부터 1억씩 각각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설령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파산이 되지는 거의 않습니다. 왜냐, 대부분이 A 새마을금고가 운영을 잘해, B 새마을금고가 운영을 못해. 그러면 합병을 보통 해요. 합병을 해서 인수합병을 해서 C 새마을금고로 변모가 됩니다.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경영을 더 이렇게 좀 더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갑자기 황 하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전국에 새마을금고가 5천여 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들 중에서도 좋은 곳이 있고 안 좋은 곳이 분명히 있다. 신협도 마찬가지예요. 신협도 금리를 너무 많이 주네. 인터넷 찾아봤더니 금리가 너무 높아. 와, 짱이다. 가입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곳들을 제가 연체율을 보게 되면 연체율이 막 40%가 넘습니다. 그런 곳들에 가입을 하시면 될까요? 연체율이 8%만 넘어도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SKT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보 유출 사건. 이제 그래서 막 유심을 바꾸시고 통신사를 옮기고 막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뭘 하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해라. 왜냐면은 누군가가 내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해놓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한 군데서 하면 전체 다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일부러 풀지 않는 이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비대면 차단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우리가 예금을 가입할 때 모바일로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협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개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바일로 예금 가입, 적금 가입을 해야 돼. 그러면 비대면 개설 제한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못합니다. 가입 못해요. 그런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제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사실. 그리고 단지 이제 정 불안하다, 아주 불안하다, 내가 고액으로 넣어놨다라고 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보안계좌로 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만기에 자동으로 어차피 원금과 이자가 입출금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때까지 가능한데, 또 요게 또 단점도 있어요. 시스템상 이 보안계좌를 타 새마을금고에서 풀 수는 없어요, 중간에. 그리고 보안계좌로 등록을 해놓으면 모바일상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갑자기 쑥 하고 내 돈이 없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주변에 나는 이제 예금 관리를 잘해, 그런 경우에는 굳이 비대면 개설 제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신 차단까지는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주변에 내가 우리 가족 엄마 아빠가 모바일로 개설 자체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 그러면은 비대면 개설 제한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여신금융거래 제한도 해주시면 가족들 그렇게 해서 보안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으로 좀 저는 바꿨으면 좋은 게, 신협 같은 경우는 입출금 통장 하나를 메인 계좌로 해서 어느 신협이든 가입할 수 있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마을금고처럼.
새마을금고는 입주금 통장 하나로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범인이 다 가능하잖아요, 예금 가입이. 근데 신협은 그게 사실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더라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신협 관계자 여러분 보시면 꼭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보안 계좌로 등록이 되면 그게 설령 나타나지 않는다더라도 이 보안 계좌를 내가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마을금고 법령에 보면은 타 새마을금고에서는 또 그걸 풀 수가 없더라고요. 해당 새마을금고에 가야지만 그걸 풀 수 있더라고요. 새마을금고 관계자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좀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타 새마을금고에서도 보안 계좌를 해제할 수 있는 거,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점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IP 차단 서비스, 이것도 새마을금고 모바일상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신협은 해외 IP 차단하려면 복잡하더라고요. 뭐 앱을 또 깔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새마을금고처럼 단순하게 해외 IP 차단을 활성화시키냐 비활성화시키냐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었으면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얼마나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새마을금고 제가 3군데 추천해 드리고요. 신협도 추천을 해 드리는데 분명히 또 몰릴 수가 있어요. 여기 괜찮네 하고 딱 몰리면은 또 조회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입을 내가 하려고 마음 먹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먼저 새마을금고, 신경북 새마을금고, 우리누리 새마을금고, 정읍 새마을금고를 살펴볼 거고요. 신협은 한라신협을 살펴볼 겁니다. 추가로 2군데 더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 경영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북 새마을금고입니다. 경영평가 2등급이고요. 경북 포항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산은 제가 1,000억 원 이상인 곳들만 추천을 해드려요. 신경북 새마을금고 2,31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에서 덩치가 한 보통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자본 비율이 뭐냐면 이 위험 규모에 비해서 자본이 충분한가 따져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좋다,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순자본 비율이 8.43%로 매우 양호하고요. 순고정이야 여신 비율,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 연체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손해가 많겠죠? 금융기관이. 그래서 연체 비율이 낮은 곳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로에 가까울수록 양호하고 8%에 가까울수록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신 비율이 2.42%로 양호한 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게 유동성 비율이에요. 유동성 비율은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만약에 파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은행에 가려고 해서 막 내 돈 찾아줘, 뭐 내 돈 내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동자산이 높을수록 바로바로 내줄 수 있는 현금 지급 능력이기 때문에 100%에 가깝거나 높으면 매우 양호하다. 그래서 126.35%로 매우 양호하죠. 자, 네 번째, 총자산 순이익률입니다. 한 해 동안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는가. 마이너스인 곳들은 제가 다 배제시켰고요. 플러스인 곳들을 추천해 드린 거고요. 0.42%면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하다. 전년 대비해서는 살짝 감소했어요. 하지만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추천해드리는 곳은 우리누리 새마을금고예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고요. 경영평가 2등급이고 자산은 4,520억 원으로 이것도 이제 새마을금고 중에서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보통에서 한 이상 조금 커져가는 그런 새마을금고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전에 그 이문 희경동 새마을금고에서 우리누리 새마을금고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순자본 비율 7.81%, 순고정의 연체 비율 3%, 유동성 비율 104.36%, 총자산 순이익률 0.13%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정읍새마을금고고요. 경영평가 2등급을 받은 곳입니다. 자산도 4,850억 원으로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순자본 비율 10.35%로 매우 높죠. 순고정이 여신 비율 제로에 가까울수록 양호하다 말씀드렸죠. 2.72%로 양호한 편에 해당되고요. 유동성 비율은 살짝 낮습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건데 69.72%가 거의 한 70% 정도 되죠. 여러분들이 예금을 맡기면 유동성 비율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요거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총 자산 순이익률 굉장히 높습니다. 0.9%예요. 그래서 유동성 비율이 살짝 낮은 것 빼고는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협입니다. 제주도에 위치한 한라신협이고요. 경영평가 2등급을 받은 곳입니다. 자산은 2천억 원으로 신협 중에서는 보통 정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순자본 비율 양호하고요. 순고정이 여신 비율 4.4% 살짝 높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유동성 비율 90% 넘고요. 총 자산 순이익률도 이익이 더해졌죠. 0.21%입니다. 자, 그럼 한라신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신협의 정기예금 상품이고요. 목돈을 맡겨두는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5월 16일 금요일 현재 진행 중이고요. 한아름 정기예탁금 상품입니다. 한아름 유니온 뭐 이런 식으로 상품명이 있는데 한아름 정기예탁금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온뱅크 앱으로 가입 가능하고 해지 시에도 온뱅크 앱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12개월에 3.35%로 조건이 없어요. 이자 지급은 월 지급이 아니라 만기 지급, 만기 한꺼번에 원금과 이자를 타는 만기 지급식으로 가능합니다. 최저 10,000원부터 한도 제한이 없고요. 한날 입출금 통장 개설 및 예금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신협은 해당 신협의 입출금 통장을 반드시 개설해야 예금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신협의 장점 뭐죠? 출자금 통장 신협에서 개설한 거 어디에서도 만들든 하나라도 있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금융권 통합해서 3천만 원 한도로 되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라신협의 적금 상품도 괜찮더라고요. 정기 적금 상품인데요. 상품명이 이파란 적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최고 4.5% 이파란 적금이라고 뜰 거예요. 그걸 클릭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3.9%이고 조건에 따라서 우대금리가 붙는데 조건 0.4%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한라신협의 입출금 통장을 만기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한라신협의 입출금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놓으세요. 그럼 자동으로 적금이 빠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로 가입했어. 그러면은 매월 오늘 날짜 기준으로 5월 16일 전에 100만 원을 한라신협 입출금 통장에 넣어놨다? 그럼 5월 16일 날 자동 이체로 빠지잖아요. 100만 원씩. 그러면 요게 가입한 때부터 이제 만기 전까지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9개월 이상 여러분들이 자동이체가 됐어. 그러면은 0.4%를 더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2회차니까 9회차 이상 넘어가면 되겠죠. 자동이체가. 그러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9에 0.4 더하면 4.3%까지 1년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기 적금으로 나는 가입을 할 거야.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불입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라신협 강력 추천해 드리고요. 연 4.3%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거 선납이연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굳이 선납이연 3.9%로 가야 돼요. 0.4% 더해지지 않습니다. 왜? 선납이연은 자동이체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납이연 하실 분들은 패스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4.1%로 차라리 하세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건 없이 남서울신협, 금천신협이 연 4.1%입니다. 12개월에. 요거는 또 선납이연 하셔도 괜찮다. 또는 정기적금 가입할 때 난 조건 없어. 그냥 4.1% 받고 싶어. 자동이체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 이거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신협은 저율과세 혜택이 있잖아요. 저율과세는 세금 우대하고 동일한 말이고요. 신협은 유일하게 간주조합원 제도가 있어요. 신협의 출자금 통장을 어디서 만들든 내가 내 동네에서 출자금 통장 하나 있어. 그러면 이 이금융권은 1인당 3천만 원까지 세금 우대 한도가
남아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자를 받으면 이자에서 15.4%가 아니라 1.4%만 제하는 거. 자, 그리고 이 혜택이 뭐가 더 좋냐?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 계시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얼마 이상 돼야 되죠? 2천만 원 이상 되면은 또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좀 내야 되는데, 여튼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범위가 뭐냐? 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 잘 살펴보시죠. 신협은 기본적으로 내가 예금이든 적금이든 가입하려면 해당 신협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라신협이다. 그러면 가입할 한라신협의 입출금 통장 개설하고 그리고 한아름 정기예금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적금 가입할 거야. 그럼 이파란 적금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날 바로 가입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가입 전에 여러분들이 가입금에 입금하기 전에 한아름 정기예탁금 같은 경우는 금리 확인을 해보세요. 금리가 한아름 정기예탁금 3.35%가 맞는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모바일로 가입하는 방법 보실까요? 자, 신협 온뱅크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 맨 아래로 쭉 내리면 비대면 계좌 개설이 있어요. 자, 이걸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출금 통장 클릭하고 자립예탁금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20일 개설 제한일 넘어갔어요.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 기간이 지나야 돼요. 자, 예금 가입 동의 다 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할 때 한라신협에다가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라신협 찾기를 해야 됩니다. 자, 비밀번호 4자리 만들 거 먼저 눌러주시고요. 중간에 신협 찾기라고 있습니다. 그걸 눌러서 상단에 직접 입력을 클릭해서 한라신협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래쪽에 쭉 지점이 뜨는데 맨 위에 본점 있죠? 본점으로 하셔도 되고 밑에 뭐 지점으로 누르셔도 되는데 저는 본점으로 클릭해서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입 진행을 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전문금융소비자, 일반금융소비자가 있어요. 만 65세 미만이야. 그럼 전문금융소비자 쪽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이상이다. 그럼 일반금융소비자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분증 촬영까지 해주시면 한라신협의 입출금 통장 개설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인 화면을 보면 맨 위에 내가 방금 개설한 한라신협의 입출금 통장 계좌가 보일 겁니다. 그 계좌로 예금에 가입할 거야. 그럼 예금 금액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예금 금액까지 넣었는데 마감됐어. 그러면 그냥 그 입출금 통장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개설 제한이 20일에 걸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입금까지 한 다음에 메인 화면 맨 아래 상품물 클릭해서 중간에 한라신협으로 설정해 놓으세요. 신협이 여러 개다. 그럼 중간에 한라신협을 설정해야 밑에 상품이 보입니다. 쭉 보면은 한아름 정기예탁금 3.35% 보이죠? 요거 가입하시면 되고요. 나 적금 가입할 거야. 그럼 이파란 적금 4.5% 클릭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한아름 정기예탁금을 클릭했다. 그럼 맨 위에 3.35%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과세 여부예요. 과세 여부에다가 저율과세를 체크하게 되면 세금 우대 혜택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한도가 뜹니다. 한도 조회를 누르게 되면요. 자, 여러분들이 미사용 저축별 미사용 금액이 뜰 거예요. 예를 들어 2,300만 원이 떴다. 그러면 2,300만 원만큼 세금 우대 혜택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묶고 초과되는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릴 새마을금고나 아니면은 같은 신협의 예금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과세로 가입을 하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초과가 되는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한아름 정기예탁금 3.35%로 가입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협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새마을금고를 살펴볼 건데요. 자,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차이점 뭐냐? 신협은 세금 우대 혜택을 모바일로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세금 우대 혜택은 해당 지역이 아니고서는 세금 우대 혜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아요. 다만 새마을금고가 유리한 점은 신협보다 새마을금고가 금리가 지금 살짝 높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세금 우대 혜택이 꽉 차서 과세로 가입할 건데 또는 나 세금 우대 혜택 말고 만 65세가 넘어서 완전히 5천만 원까지 전 금융기관 통합해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야 라고 하는 분들은 금리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금리 높은 데다가 가입을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금리 높은 데 가입을 하시되 제가 말씀드렸죠. 경영공시 좋은 곳, 제가 추천해 드리는 곳 이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해드릴 새마을금고는 신경북, 우리누리, 정읍 새마을금고입니다. 지역과 시를 구분해 놨으니까요. 검색할 때 여러분들이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자, 더뱅킹 정기예금으로 1년에 연 3.5%까지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회했을 때 기본금리로 뜹니다. 연 3.2%가 나와야 가입 진행하면 되고요. 우대금리 0.3%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굉장히 쉽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3.5%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예금 상품이고요. 목돈을 맡겨두는 상품입니다. MG 더뱅킹 앱으로 가입 가능하고 해지 시에는 새마을금고 입출금 통장으로 원금과 이자가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카톡으로 안내 문자가 한 번 더 와요. 만기 전에 만기가 다 돼갑니다 하고 카톡으로 안내 문자가 오고요. 당일에 또 안내 문자가 한 번 더 옵니다.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좋은 게 입출금 통장을 반드시 해당 새마을금고 입출금 통장 안 만들어도 돼요. 메인으로 내가 새마을금고 입출금 통장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느 지역이든 법인별로 각각 가입할 수 있고 각각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금액이 1억 원 한도인데 자 9월 달부터 예금자 보호가 1억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미리 1억으로 해놓으셔도 어차피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해놓으실 분들은 그렇게 해놓으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이 조회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신경북이다. 근데 신경북이 안 뜨네? 그러면 이미 모집 한도가 꽉 찬 거예요. 이 영상을 켜고 바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추천해드린 곳이 서울에 있는 우리누리잖아요. 우리누리 쳤는데 금리가 떨어졌거나 안 보여. 그럼 또 그것도 마감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회를 했을 때 기본 금리와 그 해당 새마을금고가 맞는지 확인하고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새마을금고는 해당 지역에 그 새마을금고에 출자금 통장이 없다면 세금 우대 혜택은 안 됩니다. 과세로 가입하거나 비과세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미 난 세금이 꽉 차서 과세로 가입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3.5% 금리만 보고 바로 가입하시면 되겠죠. 자, 우대금리 살펴볼까요? 우대 조건이 세 가지인데요. 너무나 쉬워요. 이거는 그냥 거저주는 겁니다. 예금 가입할 때 만기 자동이체를 등록한 경우 여러분들이 예금 가입할 때 자동이체 할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그냥 가입할 때. 꼭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그냥 자동으로 0.1% 붙습니다. 가입 즉시부터요. 두 번째, 푸시 알림 서비스. 그냥 더뱅킹 앱으로 입출금 알림, 만기 알림 서비스 할 거야 말 거야. 뭐 요건데 앱 메인 화면 위에 종 모양이 있어요. 종 모양 버튼 누르면 활성화시키면 되고요. 기존에 나는 푸시 알림이 되어 있는데요 라고 하면 자동으로 0.1%가 붙습니다. 쉽죠? 세 번째, 예금 가입을 다 했어. 그리고 나서 더뱅킹 앱에서 6번 이상 이체를 하면 금액이 상관없어요. 1원이든 10원이든 6번만 새마을금고 입출금 통장에서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내든 타은행 계좌로 보내든 6회 이상 이체하면 0.1%가 붙습니다. 그런데 나는 분산 이체해서 한 3군데 가입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3군데 다 가입을 하고 최종적으로 더뱅킹 앱에서 이체를 6회 이상 하면 3개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게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해지 예상 조회에 들어가서 날짜를 누르고 조회를 하면 우대금리 충족 여부가 나오는데요. 이 충족 여부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더 추가적으로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로 가입하는 방법 보실까요? 더뱅킹 앱에 접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인 화면 쪽에 중간에 보면 조건에 맞는 상품을 찾아보세요 또는 금융상품이 있어요. 맨 아래에 그걸 누릅니다. 그리고 예적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맨 위에 모바일 우대를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MG 더뱅킹 정기예금을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 다음에 지역 검색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러 지역이 쭉 뜰 겁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해 드린 곳 예를 들어서 경북이다. 그러면은 경북의 포항시를 클릭해서 신경북 새마을금고 3.2%가 맞는지 확인하고 가입하시면 되고요. 뭐 우리누리, 정읍 이런 데도 지역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새마을금고 입출금 통장에다 예금 가입할 돈을 넣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기간은 무조건 12개월이고 예치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자동 해지할게요 라고 돼 있죠. 자, 우대 조건 받기 위해서는 자동 해지할게요 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요거 건드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우대금리 붙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자,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서 예금 가입 다 하고 나서 이체 버튼 있잖아요. 입출금 통장 옆에 이체 버튼을 눌러서 6회 이상 이체를 하면 되고요. 예금 가입 이후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대 조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받는 거 뭐죠? 메인 화면 맨 위에 종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서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푸시 알림 서비스예요. 이렇게 하면 우대 조건이랑 싹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협과 새마을금고 살펴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예금 가입하려고 했는데 어디다 가입할까 고민하셨던 분들 제가 추천해드린 곳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 돌아옵니다. 활기찬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